네, 다행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시장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3%, 코스닥은 0.74%의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두 분 이정민 이사, 이권희 부장과 함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벌써 금요일이 왔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 수익을 더 챙길 수 있는 특징주들, 그리고 피해야 하는 특징주들 무엇이 있을지 긴급 진단해보죠. 첫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동국제강의 거래액에 이 철강주 열기를 가세할 수 있을까요? 이 동국제강까지도 이 열기에 가세될 수 있을지 일단 이 3사가 인적 분할 이후에 재상장됐는데 최근에 인적 분할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제 OCI가 있었고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 이름 발음하기 어려운 그 회사 역시 인적 분할한 이후에 이수화학과 함께 같이 올라서 저희가 예전에 다뤄본 적이 있는데 이 동국제강 그룹은 어떤 인적 분할을 거치게 된 건지 오늘 장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부장님? 예, 일단 뭐 인적 분할 이후에 장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죠. 시작할 때는요. 네. 예, 뭐 거의 오늘 한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아마 한 40% 이상 움직인 걸로 보이는데, 예, 아마 뭐 바닥에 사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한 40% 이상 수익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배부르시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동국제강 그룹이 이제 인적 분할한 걸 보면 사실은 평가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이 회사가 인적 분할한다고 해서 시너지가 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있던 사업부를 쪼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주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대주주 지주도 좀 강화하고 지배권도 좀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동국제강 원래 이제 동국제강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셋으로 쪼갠 거죠. 동국홀딩스 그다음에 동국제강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동국CM이라는 회사를 또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사업 파트가 다르면서 이제 서로 경쟁을 좀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주가가 보면 동국 CM이 하는 일과 동국 제강이 하는 일이 다른데 물론 이제 같은 철강이지만 품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품목이 다른 품목을 같이 안고 있으면은 이쪽 전방업이 좋으면 이쪽 때문에 좋아지는데 이쪽 까먹고 이게 서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눠 놓으면 서로 더 이제 대표이사들끼리 열심히 또 하려고 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다행히 반도체, 2차 전지, 뭐 그다음에 자동차까지 이제 한번 싹 움직였고, 물론 지금도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도주 섹터가 그 세 군데라고 봤을 때 이제 조선주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철강, 그다음에 뭐 화학. 이게 이제 결국에는 중국의 뭐 이제 경기 부양책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조만간에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철강주들의 좀 훈풍이 좀 불고 있고 또 철강주들도 생각보다 실적이 굉장히 뭐 이런 1분기 때 잘 나왔습니다. 네. 그 이유는 결국에 이제 전방 산업이 좋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조선도 지금 굉장히 수주가 많아지고 그럼 당연히 후판 수요가 두꺼운 이제 그 철판 수요가 많아질 거고요. 철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지금 자동차도 좋죠. 그러면 냉연 강판 같은 경우가 자동차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좋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럼 또 하나가 지금 남아 있는 게 건설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건설은 아직은 좋진 않지만 국내 건설 경기 굉장히 안 좋죠. 네. 중국도 여전히 건설 경기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재건 이슈, 뭐 미국 이슈, 그다음에 중동 이슈 여전히 미국은 또 이제 인프라 투자가 많아지면서 건설 장비부터 좋아지고 있고요. 네. 그럼 향후에 철근 수요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게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솔솔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이 장 초반의 경우에는 하락으로 좀 깊게 급락한 듯 했으나 다시 추세를 전환시켰습니다. 이 지주사 전환을 지금 깨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동국그룹주가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냐 아니면은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거냐 뭐 그런 분석이 분분한데 네. 개인적으로 이정민 이사라면은 네. 이 동국그룹주의 지주사 전환 추진 네. 좋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렇게 세 개 회사로 쪼개져서 네. 뭐 인적 분할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 일단은 4세 경영을 위해서 그 발판 작업을 이번에 실시한 것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요.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 자회사 지분이 30% 이상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제강과 동국CM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결국에는 공개 매수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마 매수 작업이 아마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동국홀딩스가 상한가에 가고 그다음에 동국제강이 지금 한 25% 정도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수그룹과 같이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테슬라발 후풍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고체 사업과 관련되어서 동사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수급이 좀 몰렸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엔비디아발 훈풍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황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을 그리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동국그룹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올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냉정하게 본다라면은 그냥 천하제일 단타대회만 이제 좀 열리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에 맞는 좀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예수금을 투입한 다음에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수화학과 관련된 또는 뭐 이수페타시스와 관련된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 이번 달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하지만 이런 시황에서 좀 벗어나는 매매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항상 깨닫습니다. 내가 매수한 다음에 아차 싶은 생각이 분명 드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금이 한정적일 때는 그만큼 절제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이 수익을 보고 괜히 막 들썩였던 제가 그래 정혜나 그 내면을 한번 공부해봐야지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희 부장님도 동일한 의견이신지 그럼 이 동국그룹주에 대한 관심을 제한다면 철강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앞서 좋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철강 안에서 실적 기대가 있는 정말 찐 기대주를 하반기 보는 게 좋을지. 일단 뭐 철강 사실 제가 뭐 이렇게 관심을 그렇게 갖고 있는 섹터는 아닌데 네. 예,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하도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오. 오늘 쭉 한번 또 뒤져봤죠. 네, 어떠셨습니까? 근데 뒤져보니? 뒤져보면 결국에는 저도 이제 약간 이제 오래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현대제철만 그냥 저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아까도 이제 동국그룹이 뭐 지금 홀딩스 뭐 제강 CM으로 쪼갠 게 사실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게 가장 크겠죠. 뭐 이제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사업부를 나눴다는 건 나름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뭔가 이제 타당성을 준 건데 네. 그 안에 보면 뭐 봉연강이랑 후판 중심으로 하는 제강이랑 냉연강판 중심으로 하는 이제 CN으로 나눴다라고 지금 CM으로 나눴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보면 다 갖고 있는 게 현대제철이고요. 현대제철은 지금 철근 가격이 만약에 오른다라고 해도 수혜를 볼 수 있고, H빔이 이제 경사경기가 좋아져서 H빔이 많이 쓰이면 또 그것도 좋아질 수 있고요. 봉연강도 되게 다채롭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관련 회사인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여기서 갖다 쓰죠. 냉연강판을.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보면 조선업이 좋아져도 좋아지고 건설이 좋아져도 좋아지고 자동차가 좋아져도 좋아집니다. 후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대제철이 앞으로 이제 이 경기가 사이클이 좋아져서 추가적으로 건설 경기가 더 살아난다라는 이슈, 그다음에 중국에서 투자가 확대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현대제철 지금 주가가 많이 눌려 있습니다. 눌려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무거운 종목이 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탑픽을 포스코홀딩스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현대제철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움직였던 제철하면 떠오르는 현대제철을 꼽아봤습니다. 최선호주로 골랐고요.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동국제강 그룹주들은 단타대회가 열린 것이기에 우리는 살짝 눈을 감아보자.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솔직하게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이번 비성수기만 잘 버티면 LG노텍 아이폰 15, 아이폰 15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증권가의 분석이 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그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제가 좀 뉴스를 찾아보니까
실적 전망이 흐리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네. 그와 반대로 예상보다는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거는 기준점의 차이입니까? 2분기 실적 당장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 일단 지금 현재 좀 어떻게 보면 톤들이 좀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전부 다 대부분 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가 네. 이제 한두 회사들씩 이제 증권사별로 조금씩 이제 톤이 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톤을 바꾸는 데는 굉장히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아이폰 14가 생각보다는 꽤 양호한 이제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포인트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판매량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이제 판매 그 출하량이 9.2% 정도 증가할 것으로 현재 업계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9.2%나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4월과 5월 달 매출이 각각 7.2%, 그다음에 5%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추해 봤을 때 결국에 LG 이노텍도 이러한 출하량 증가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훨씬 그렇죠. 좀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특히나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이제 애플 측에서 밝히기로는 아이폰 8과 그다음에 아이폰 X, 아마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정현 씨가 아이폰 X 쓰셨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 네, 이 아이폰 X가 이제 더 이상 그 iOS의 그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아이폰 X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미려한 디자인과 그 OLED를 처음으로 탑재를 하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던 히트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 지원이 없다라면은 아마 그만큼 교체 수요도 좀 자극이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예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에 집중을 해볼 만하다라고 그쵸. 이야기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하반기예요. 특히나 많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하반기에 신제품을 공개를 하고 이 애플의 경우는 마치 연례 행사처럼 이 관련주들의 성수기까지 좌우하잖아요. 그럼 이번 하반기 역시 LG이노텍의 경우에는 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어 보이는지. 근데 반면에 뭐 최근에 애플이 예전만치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 부진한 게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시장에서 부진하지 않고요. 일단 네,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 사람들 자기네 나라 핸드폰 샀다가 다 버리고 지금 아이폰으로 바꾸고 있는데. 버린다니요? 예, 교체한다? 예, 지금 교체한다. 네. 예. 하여간 지금 보면 중국에서 희한하게 애플도 잘 팔리고 그다음 테슬라도 잘 팔립니다. 예, 재밌는 현상이죠. 미국과 중국 싸우고 있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아이폰을 사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전히 그 LG 이노텍에 대해서 전망이 뭐 적자 예상했다가 갑자기 또 흑자로 바뀌었죠. 최근에 이런 섹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항공도 보면 적자 뭐 얘기 나오다가 뭐 안 좋다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또 뷰가 순식간에. 바뀌었죠. 네. 애널리스트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반도체 기판 관련된 사업도 지금 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쪽도 지금 매출이 올라오면서 2분기에 굉장히 그 도템을 좀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폰 14도 되게 잘 팔리고 있는데 지금 또 보면 여전히 하반기에도 아이폰 15 관련돼서 부품이 이제 생산이 될 겁니다. 3분기부터 양산이 본격화될 거고요. 아이폰 15 관련돼서 지금 여전히 3분기부터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기판 FC BGA 관련된 거죠. 이제 이쪽도 다시 더 이제 속도가 붙는다라고 하면 LG 이노텍 지금 한 35만 원을 중심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폭락을 하면서 지금 31만 원대까지 아주 힘겹게 올라왔는데 네. 저는 다시 35만 원대에서 다시 왔다 갔다 하는 날이 오지 않겠나 금방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원래 좋다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투자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부분이고, 뭐 그래서 이번에 애플이 뭐 헤드셋 출시했을 때 뭐 되게 관심이 많았지만, 네. 상용화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뭐 효과는 LG 이노텍에 미치는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그냥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보시면 모멘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부터 이제 아이폰 15의 그 판매가 좋아질 수 있다, 뭐 14 판매, 15 판매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세계 경기가 그닥 나쁘지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소매 판매 관련돼서는 경기가 나쁘지 않고요.
이게 이제 안 좋은 것들은 안 팔리지만 좋은 것들은 더 많이 팔리는 그런 이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너무 지나친 우려 이런 거 지금 최근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경제와 주가는 다르다. 예, 상관관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LG이노텍이 여기서 좋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LG이노텍은 주가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 LG이노텍 조정받고 잘 올라오고 있죠 요즘에. 그러면 여기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중국 딴지를 거는데 잘 팔리고 있다. 걱정하지 말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다시 35만 원대에서 횡보하는 그 모습을 LG이노텍은 보여줄 거다. 들고 가겠다라는 이야기 같이 들어봤습니다. 이정민 이사도 동의하시는지. 그럼 LG이노텍만 사실 애플 관련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패키지로 가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 네. 그 종목들 역시나 하반기를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당연히 같이 이제 납품을 진행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뭐 순서의 차이는 약간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우상향을 좀 그릴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같이 보면 좋으실 만한 종목으로는 PI 첨단 소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흔히 이제 폴리이미드라고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전 세계 1위가 바로 PI 첨단 소재입니다. 네,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마침 어제 이제 워낙 이제 양수급이 잡히면서 그러게요. 큰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 돈이 몰리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돈이 계속 몰리는 그런 시황을 현재 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몰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매수를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렇게 뉴스로 주가가 떠올랐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종목 정리를 하고 주가가 좀 쉬어가는 타이밍에 좀 매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 37,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2분기에 지금 현재 공장 가동률입니다. 동사가 그 공장 가동률이 한 70%대를 유지할 때 영업이익이 20%대를 기록을 했던 그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공장 가동률을 놓고 봤을 때 벌써 80%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또한 기대가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I 첨단 소재 전을 또 강한 장대 양봉이 그려졌기에 지금 당장보다는 37,000원 부근에서 그쵸. 매수해보자라고 했고 이건희 부장님도 LG이노텍과 함께 보는 패키지 종목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웬만하면 그냥 LG이노텍만 봤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종목이 많으면 네. 많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사실은 대장을 보시는 게 가장 좋고 네. LG이노텍은 그래도 좀 무거워서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을 제가 찾아봤는데 뭐 인터플렉스 같은 이제 PCB 업체들도 가겠죠. 또 같이 움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구전자라는 회사도 있고 뭐 자화전자라는 회사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회사는 자화전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근데 연일 계속 이게 참 애매하게 계속 올라갑니다. 오, 예. 자화전자요? 예,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원래 삼성전자에 이제 카메라를 납품하던 회사인데 애플향 공장을 새로 지었죠. 그래서 지금 애플과 삼성을 동시에 대응하는 그런 회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당시 이제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아이폰 아마 15부터 그 카메라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기대감이 또 한번 붙지 않겠나. 주가도 보면 아주 얌전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것도 조정 시 한번 매수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나는 LG이노텍으로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네, 두 분의 선택 모두 다 받은 LG이노텍이었고요. 이어서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보시죠. 2분기 깜짝 실적 대한항공 이륙할 수 있을까요? 오늘 뭐 대신증권에서 깜짝 실적이 전망된다라며 목표 주가를 대폭까지는 아니지만 한 10% 정도였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부터 보죠. 네, 2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현재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예상하기로는 항공유 가격을 93달러로 일단은 그 현재 그 평균이 좀 맞춰져 있는데요. 네. 예상치는 105달러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한 지금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12달러 정도 예상치보다도 훨씬 낮은 항공유 가격을 유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약 한 1천억 원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만큼 영업이익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도 상향을 하는 리포트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선 수요 회복이 기대치보다도 훨씬 현재 빠르게 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국내로 들어오시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좀 회복세가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내국인들이 해외로 나가는 수요와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현재 빠르게 현재 그 수요가 좀 일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어쨌든지 증권가 예상치보다는 전 세계적인 이동이 빠르게 회복을 되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좀 포인트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항공 화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바닥을 좀 다지고 턴어라운드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이제 그 외신 발표가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대한항공 주가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제가 꿈이 하나 있었어요. 네. 코로나 때 대한항공의 주식을 사서 네. 이걸로 수익을 내서 코로나가 끝나면은 해외여행을 마음껏 놀러 가겠다. 아직까지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네. 주가 때문이죠. 대한항공이 이 3만 원을 돌파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2만 원 밑에서 움직이고 2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실적이 좋았을 때도 안 갔던 종목이었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 2분기에 어닝이 잘 나온다고 한들 우리가 기대할 만큼의 주가가 나와줄지 조금 의구심이 되는데 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어떤 투자 의견 드리겠습니까? 저는 대한항공은 개인적으로 별로 사고 싶지 않은 종목이긴 합니다. 좀 지루하죠. 지루해요. 예, 지루한데 일단 지금 대한항공 뷰가 바뀐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율의 효과부터 시작해서 기름값이 떨어진 것까지 유가 하락까지 항공유 가격이 떨어진 것까지 반영을 해서 생각보다 그리고 여객 수요도 빨리 올라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부분 이제 원화가 강세라는 부분은 해외에 나가고 싶은 욕구를 자극시키죠. 예, 그동안 1,300원대 중반 정도에서 계속 움직였던 환율이 1,200원대 후반까지 내려왔다는 부분은 그만큼 이제 한 10% 정도 싸게 여행을 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수요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기대감도 좀 붙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아시아나 항공 관련돼서 합병 이슈가 지금 EU와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에서 반대를 하면서 사실은 조금 딜레이 되는 게 아니냐, 힘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다시 또 잠시 그러다가 또 말 것 같다라는 식으로 또 이제 반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측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또 다시 한번 대한항공을 또 봐야 된다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도 가이던스 대비 서프라이즈 아까 얘기했는데 실적이 좋았는데 못 갔는데 이제 조금 좋아진다고 올라가겠어라고 이제 정현 씨가 얘기했는데 네. 주식은 항상 그때 봤을 때의 뷰가 중요한 거죠. 예전에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갔던 거고 그럴 때는 항상 나오는 얘기가 선반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은 2분기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좋아도 주가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은 좋게 보지 않는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다른 LCC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그럼 LCC 살 거면 사실은 지금 LCC에 사는 게 맞고요. 지금 왜냐면 대한항공은 항공 화물 자체도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좀 빠지고 있어서 워낙 좋았다가 빠지는 거라 이게 네. 조금 여객이 그걸 메꾸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사람만 나르는 LCC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이라든지 진에어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변에서 아마 해외여행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예, 한 2년 동안 못 갔던 분들, 2, 3년 동안 못 갔던 분들이 이제 한 번씩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기대보다 좋은 여객 수요가 나올 거고 비행기는 제일 중요한 게 여객기는 갈 때 채우고 가고 올 때 채워서 와야 됩니다. 그렇죠. 갈 때만 채워가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동남아나 이제 단기 짧은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우리나라 분들이 가서 우리나라 분으로 다 채워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LCC들은 점차 좋아질 수 있다, 실적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보다는 오히려 LCC 제주항공이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는 약간 보류해 보겠고요. 저희 장 마감하기 직전 한 20분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에코프로가 장중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계속 거래량이 좀 부크며 장중에 4.51% 상승까지 갑작스럽게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의미하는 바가 많잖아요. 특히 이번 주에 그 고션테크 공포 때문에 그렇죠. 이 2차 전지주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는데 오늘 금요일 종가 부근에 이렇게 거래가 붙는다라는 건 무언가 이번 주에 그 낙폭을 다음 주에 만회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가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주에 담아 보시겠습니까? 다음 주를 위해서 이건희 부장님? 저요?
네. 예, 저는 안 담을 것 같습니다. 안 담을 것 네. 같습니까? 왜요? 일단 지금 저는 이제 제 뷰는 지금 에코프로가 여기서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한 8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80만 원 근처 가면 또 한번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제가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간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 박스가 지금은 뭐 크게 보면 82만 원 고점에서 60만 원대 초반, 5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던 부분이 다시 이제 올라오면서 이렇게 메꿔졌죠. 이제 한 3번의 이제 고점을 찍었는데 네. 여기서 지금 바닥을 가졌죠. 그러면 이 라인이 바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아마 조금씩 높아가면서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모이지 않겠나, 수렴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결국엔 이걸 한 번 더 들어 올리려면 다른 모멘텀이 또 필요한데 그게 결국에는 뭐 이제 뭐 자회사의 상장이라든지 상장 이후엔 또 빠질 수도 있죠. 그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보면 오히려 이제 더 깔끔하게 볼 수 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도 30만 원이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22만 원대 바닥을 다졌고 흔들고 있죠 지금. 예전에도 보면 한참 좋다고 할 때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이런 흔듦이 나와야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간 조정이 한 번씩 있어야 건전한 기간 조정이 있어야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한 이후에 쉬고 크게 한번 상승했죠. 2번 상승을 크게 했는데 한 번 더 남지 않았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오를 수 있긴 하지만 이제 고점 부근에 있는 에코프로기 때문에 나는 굳이 지금 현 구간 다음 주를 위해 베팅하진 않겠다라고 해주셨고 마지막 이정민 이사님의 생각도 들어볼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에코프로를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망을 하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또 에코프로 저도 참 질문 많이 받았었는데 그 주된 논리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랑 기관에서 이제 또 수급이 좀 잡히다 보니까 고가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80만 원대를 아예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서 많이들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역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린다라면은 저도 최근에 이제 운용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좀 소통을 해봤었을 때 외자계입니다. 외자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직장인은 생각이 결국에 똑같습니다. 자기 고가를 잘 받는 게 결국 모든 직장인의 이제 그 생각이죠. 기본적인 생각. 네. 그렇다라면은 글로벌 지수의 편입에 대한 이슈로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았다라면은 제가 매니저라면은 편입되기 전에 미리 사놓고요. 그다음에 편입된 후에 공매도를 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제 시장 대비해가지고 훨씬 좋은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가도 회사에서 잘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놓고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저는 당분간은 변동성 구간에 이 종목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굳이 내 예수금을 현재 상황에서는 투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 갑자기 또 시세가 분출되면서 움직였어요. 3.52%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1.93% 상승합니다. 두 분과 함께 실시간 특징주 다뤄봤어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